시골 마을의 오래된 골목 어귀에 들어서면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기와 지붕이 삐뚤빼뚤 이어진 작은 집들, 담장 너머로 고추 말리는 장독대, 겨울이면 연기 피어오르는 굴뚝. 그 길 한쪽 끝에 세월의 흔적이 짙게 묻어있는 작은 기와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치매 할머니라 불리는 박춘자 여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춘자 여사는 올해로 78. 흰머리가 성성이 내려앉아 있었고 허리는 오래전부터 굽어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그녀는 여전히 마당 한켠 장독대 앞에 앉아 햇살을 쬐곤 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끼운 엿가락을 씹으며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듣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큰 낙이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그녀가 단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인네로만 보였습니다. 어휴, 또 홀로 장에 나와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네.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이나 들려주는지 몰라. 아이고 불쌍해라. 자식들이 있다면서 애들도 안 찾아온다지? 동네 아주머니들은 장터에서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춘자 여사는 종종 사람들 앞에서 자식들의 이름을 잊은 듯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우리 그 누구더라 하고 말끝을 흐리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한 눈길로 바라보았지요. 사실 그녀에게는 세 아들과 한 딸이 있었습니다. 모두 도시로 떠나 직장을 잡고 각자의 삶을 꾸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거의 고향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추다가도 금세 바쁘다며 떠나갔습니다. 그 탓에 마을 사람들은 저 할머니는 자식 복이 없다는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모든 치매 연기 뒤에 숨겨진 깊은 사연을. 춘자 여사의 흐릿한 눈빛과 덤벙거리는 말투 속에는 결코 세상에 드러내지 못한 어머니의 가슴 저린 선택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춘자 여사가 치매 환자처럼 연기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해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녀는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독대에 물을 부어놓고 텃밭에 나가 잡초를 뽑곤 했습니다. 이웃들이 어머니 좀 쉬셔요. 연세도 있으신데라고 말려도 그녀는 늘 웃으며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야지. 몸은 쓰면 쓸수록 덜 녹슬지. 라며 대꾸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자식들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젊은 시절 사업을 크게 벌였다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며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 집에 전화를 걸어오고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지경이었지요. 둘째 아들은 몸이 약해 병원에 드나들었는데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늘 허덕였습니다. 셋째 아들은 멀리 떠나 연락이 뜸했고 막내딸은 남편과 갈라선 뒤 어린 아이 둘을 홀로 키우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춘자 여사는 깊은 밤마다 방 안에서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 새끼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는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곱씹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자식들이 힘들어할수록 자신을 더 찾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전화를 걸어와 엄마 혹시 돈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던 날 그녀는 하염없이 떨리는 손으로 장롱 속 봉투를 열어 몇 장을 꺼내 보냈습니다. 둘째는 치료비 때문에 울먹이며 찾아와 엄마 이번에도 안 되면 하고 말을 흐리곤 했습니다. 막내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며 늘 빠듯한 살림살이 끝에 결국 어머니를 찾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춘자 여사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자식들은 자신에게 기대기만 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무슨 끝없는 샘물이라도 되는 듯이 말이지요.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차라리 내가 치매 환자인 줄 알게 해야겠다. 그래야 더 이상 날 붙잡지 않고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가겠지. 나를 짐이라고 여기면 더는 나에게 손 벌리지 않겠지. 그날부터 춘자 여사는 조금씩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나가 일부러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내가 어디 사는 사람이더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일부러 틀리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쩌나 이제 나이 드시더니 치매가 오셨나 봐. 하지만 곧 그 이야기는 소문이 되어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자식들이 엄마를 버렸대. 아무도 안 찾아온다더라. 노망 나서 혼자 산다던데 참 안 됐지 뭐야. 춘자 여사는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꾹 다물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순간 아이들이 더 큰 상처를 입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가슴은 매일같이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더 열심히 치매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안심하고 떠나도록, 그리고 자신에게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러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와 기와집 지붕을 울리고 마당의 장독대 위에는 얇게 눈이 쌓이던 날. 춘자 여사는 뜨뜻한 아랫목에 앉아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리더니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에 만취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얼굴은 술에 벌겋게 달아올랐고 두 눈은 충혈된 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와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요. 나 이제 정말 끝났어요. 더는 버틸 수가 없어요. 제발, 제발 나 좀 살려줘요. 그 목소리는 마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듯 애처롭고 절박했습니다. 춘자 여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애써 표정을 지우며 멍한 눈빛을 가장했습니다. 누구신가? 나 잘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둘째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다시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나예요. 둘째 아들이잖아요. 진짜 몰라요? 이렇게 컸는데 이렇게 힘들다고 울고 있는데 정말 모르세요? 춘자 여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굳게 다물고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아들이 있었나? 잘 모르겠구나. 그 순간 둘째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울음을 삼키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춘자 여사는 그제야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내 새끼야. 내가 널 모른 척해야만 내가 더 이상 내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단다. 내가 널 끌어안아주면 넌 또 무너지고 말겠지. 차라리 나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너 혼자 일어서야 한다. 밤이 깊어지자 집 안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춘자 여사의 가슴은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어머니로서 자식을 모른 척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잔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이게 다 내 몫이다. 내가 감당해야 할 벌이다.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나는 오늘도 치매 환자 행세를 해야 한다. 그날 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얼굴에 흐른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람들의 혀끝에 올랐습니다. 저기 치매 할머니 또 나오셨네. 혼자서 똑같은 얘기 반복한다니까. 참, 저렇게 늙는 것도 서러운데 자식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후벼 팠지만 춘자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더라 어디 사는 사람이지. 그 연약한 목소리 뒤에는 자식들을 향한 뼈아픈 사랑과 스스로를 희생하는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비밀은 결국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춘자 여사가 애써 감춰왔던 가슴 속 진실도 아주 사소한 계기로 그 끝자락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막내딸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들른 날이었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던 시절이라 아이들은 도통집 안에서도 가만히 있질 못했습니다. 마당을 뛰어다니다가 방으로 들어왔다가 또 장롱 앞에서 까불며 숨바꼭질을 하던 참이었지요. 얘들아, 장롱 열고 그러면 안 된다. 옷만 꺼내고 장난치면 안 돼. 막내딸은 아이들을 다그쳤지만 아이들의 호기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장롱문이 활짝 열리며 안에 숨겨져 있던 봉투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신기하다는 듯 봉투를 집어들었고 막내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꼬깃꼬깃 접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봉투가 여러 개 차례로 쌓여 있었던 겁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막내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자 여사는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장롱 앞에 서 있다가 이내 고개를 푹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더라 나도 모르겠구나. 그러나 그 연기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 분명히 치매라면서요. 그런데 돈은 이렇게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누가 치매 환자가 돈을 이렇게 챙겨서 숨겨둡니까? 그 말에 춘자 여사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이어가기도 버거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며 흐릿한 눈빛을 흉내냈지만 딸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의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다른 자식들에게도 소문은 퍼졌습니다. 엄마가 치매라더니 돈을 숨겨두셨대. 그럼 지금까지 우릴 속이신 건가? 정말 치매가 아니신 건가?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도 거세졌습니다. 치매라더니 돈은 또 왜 저렇게 모아둔 거래? 혹시 일부러 연기한 거 아냐? 자식들 피하려고 그런 거 아냐? 수근거림은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들은 바람결처럼 가볍게 오갔지만 춘자 여사의 가슴에는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웃는 듯 멍한 듯 연기를 이어갔지만 그 미소 뒤로는 마음이 조각조각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장롱 앞에 앉아 봉투를 꺼내어 한 장 한 장 세어보았습니다. 이 돈은 자식들이 어려울 때 써주려고 혹은 자신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를 대비해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고된 농사일을 하며 조금씩 아껴 모은 돈, 늙은 몸으로 부업을 하며 쌓아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오히려 그녀의 가면을 벗기고 말았습니다. 춘자 여사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오래 숨기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직은 안 된다. 내가 끝까지 버텨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날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위에 쌓아 올린 벽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가족회의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할 만큼 오랜만에 네 남매는 모두 고향집에 모였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기와집 안방에 둘러앉은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치매 아니죠? 돈도 그렇고 기억도 그렇고 우릴 속이신 거예요. 둘째도 맞장구 쳤습니다. 엄마, 제발 이제는 솔직히 좀 말해봐요. 우리 바보도 아니고 치매 환자가 어떻게 돈을 봉투에 나눠서 저렇게 모아두겠어요? 막내딸은 눈을 붉혔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버림받은 기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정말 우릴 안중에도 두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서럽단 말이에요.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자식들의 시선이 모두 춘자 여사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들고 또다시 흐리멍덩한 눈빛을 흉내냈습니다. 내가 너희가 누군지 잘 모르겠구나.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막내딸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정말 힘들어도 엄마한테 버림받은 기분이 제일 견디기 힘들어요. 차라리 화를 내셔도 괜찮으니까 제발 우리를 모른 척만 하지 마세요. 큰아들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둘째는 울분을 참지 못해 벌떡 일어나 방을 서성였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엄마가 우릴 숨겨야 하는데요. 춘자 여사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자신에게 더는 기대지 않도록,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치매라는 가면 뒤에 숨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돌아온 것은 자식들의 오해와 서운함, 그리고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네 남매와 어머니의 가슴은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한다는 마음이 서로를 멀어지게 만든 아이러니. 진실과 거짓이 부딪히는 순간 가족이라는 울타리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 끝자락 아직 바람 속에는 매서운 찬기가 남아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춘자 여사는 평소처럼 마당에 나와 닭장 옆을 쓸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탓에 빗자루질이 버거웠지만 마당이 깨끗해져야 마음이 놓였지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손에 쥔 빗자루가 힘없이 떨어지고 몸은 마치 종이장처럼 힘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그녀는 외마디 신음을 흘리며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이웃집 아주머니가 우연히 들렀다가 쓰러진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마음에 소리를 지르며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곧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어서 병원으로 모셔가야 해. 급히 읍내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 춘자 여사의 눈은 희미하게 감겼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연락을 받은 네 남매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엔 바쁘다는 이유로 좀처럼 내려오지 않던 아이들이 어머니의 위급 소식에는 모두 한 걸음에 달려왔던 것입니다. 의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환자분 치매 증세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심한 스트레스와 피로 영양 부족이 겹치면서 몸이 크게 약해진 상태입니다. 정신은 맑지만 마음속에 쌓아둔 것이 많으셨던 것 같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식들의 얼굴은 일제히 얼어붙었습니다. 그토록 믿어왔던 치매 할머니라는 모습이 거짓이었음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큰아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가 치매가 아니었다고? 그럼 그동안 우릴 속이신 거야? 둘째는 고개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와서 울며 애원했을 때도 엄마는 날 못 알아보는 척했지.
막내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믿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우리 때문에 그 연극을 하신 거예요.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숨막혔습니다. 춘자 여사는 힘없이 누워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자식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자신들을 속였다는 것, 그 모든 연극이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은 오히려 더 큰 후회와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병실의 창가로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춘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새끼들아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희를 속였지. 사실 나는 치매가 아니었다. 내가 치매인 줄 알면 너희가 나에게 손 벌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단다. 나는 너희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러 모른 척, 잊은 척 그렇게 연기를 한 거다.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마치 무거운 바위처럼 가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춘자 여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째야,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나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 내가 울면서 전화를 했을 때 당장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내가 더 나를 의지할까봐 모른 척해야 했단다. 둘째야, 내가 병원비 때문에 찾아왔을 때도 내 마음은 찢어졌다. 하지만 내가 나만 바라보면 결국 내 삶은 더 무너질까 두려웠다. 그리고 막내야, 너도 알지 않니?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해주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내가 더 외롭고 약해질까봐 나를 잊게 하려고 한 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가에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나는 그저 너희가 내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게 너희에게 남겨줄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었단다. 내 남매는 그제야 진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동안 엄마에게 버림받았다고 원망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가장 깊은 사랑의 다른 얼굴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막내딸이 흐느끼며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엄마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신 거였네요. 우리를 강하게 키워주신 거였네요. 큰아들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원망했던 거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병실 안에는 오랫동안 쌓인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춘자 여사는 병원 치료를 마치고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허리는 굽었고 몸은 예전만큼 힘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이전과는 다른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큰아들은 낡은 지붕을 손수 고쳐주었고 둘째는 약값과 생활비를 챙겼습니다. 막내딸은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와 함께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마당에서는 손주들이 뛰놀며 제잘거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숨바꼭질해요. 할머니,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춘자 여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가족의 울타리가 드디어 되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더 이상 그녀를 치매 할머니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참 대단한 어머니야. 자식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진짜 강한 분이지. 춘자 여사의 눈가에는 고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러 기억은 예전만 못하고 몸은 쇠약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제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진짜 효도란 거짓으로 나를 감추는 게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구나. 내가 자식들을 지키려 했듯 이제는 그 아이들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그녀의 가슴에 남아있던 지난날의 아픔은 여전히 흔적으로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 아픔조차 따뜻한 위로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기와집 안에는 예전보다 더 깊은 웃음과 사랑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장독대 앞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구나. 그래, 이제 됐다. 이제 충분하다. 그리고 그 미소는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 감싸 안고도 여전히 빛나는 어머니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